안녕하세요. 올해 71살, 40년 넘게 장 건강만 파고든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소담입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고민하시던 게 이 변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참, 변은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또 쉽사리 누구에게 편하게 얘기를 못하니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의사들도 겪습니다. 저희끼리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도 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나누곤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제 40년 의사 생활의 명예를 걸고 우리 다시 청춘 가족분들의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단번에 해결해 드릴 비책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물 많이 마셔라, 채소 많이 먹어라, 유산균 챙겨 먹어라. 다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수십 년간 다 해봐도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는 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바로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싼 약이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것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버터와 사과 식초입니다. 아니, 의사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버터랑 식초라니 저 할망구가 나이를 먹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나 싶으시죠. 하지만 저를 믿고 딱 3일만 해보세요. 빠르면 당장 다음날 아침부터 뱃속이 편안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약으로도 해결 안 되던 그 묵직한 숙변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고 툭 튀어나왔던 아랫배가 쏙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이 버터와 사과 식초의 조합이 멈춰버린 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지 그 놀라운 원리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버터와 식초를 또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제 모든 비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버터와 사과 식초가 어떻게 그 지독한 변비를 고쳐준다는 것인지 그 원리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아주 쉽게 우리 몸속 장기들의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변비라고 하면 그저 장이 게을러서 힘이 없어서 멈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장은 절대로 혼자서 일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소화는 위, 그리고 간, 마지막으로 장, 이 세 선수가 순서대로 바통을 넘겨주는 이어달리기와 똑같습니다. 이 세 장기가 순서대로 제 역할을 딱딱 해내야만 마지막 주자인 장이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자인 위에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는 음식이 들어왔구나, 소화시키자 하면서 위산을 콸콸 내보냅니다. 이 위산이 바로 두 번째 주자인 간에게 자, 이제 내 차례야 하고 바통을 넘겨주는 신호입니다. 바통을 받은 간은 담즙이라는 아주 중요한 소화액을 뿜어내죠. 이 담즙이 드디어 마지막 주자인 장에게 일어나 어서 달려 하고 마지막 바통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바통을 받아야만 비로소 장이 꿈틀꿈틀 힘차게 움직이며 변을 시원하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어달리기 중간에 한 명이라도 주저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이 약하거나 담즙이 나오지 않으면 마지막 주자인 장은 바통을 받지 못합니다. 어라? 오늘 뛸 필요가 없나 보다 하고 그대로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약을 먹어도 유산균을 먹어도 소용없는 지독한 만성 변비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유산균을 챙겨 드시고 섬유질 많은 채소를 산더미처럼 드셔도 이 이어달리기가 중간에 끊겨 있으니 장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중요한 이어달리기가 도대체 왜 멈췄을까요? 범인은 놀랍게도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식습관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시 청춘 가족분들 연배가 되시면 다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된다, 살이 찐다, 혈관에 안 좋다. 여기저기서 그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 기름기를 무조건 피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뵈면 다들 그러세요. 고기는 다 삶아서 기름을 쏙 빼고 볶음 요리보다는 나물 반찬에 속 편하게 먹는다고 차가운 샐러드만 드시곤 하죠. 그런데 바로 이 기름기 없는 식단이 우리 이어달리기의 첫 번째 주자인 위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기름진 음식이 위에 들어오지 않으니 위는 오늘은 별로 할 일이 없네. 소화시킬 게 별로 없구먼 하고 위산 분비를 멈춰버립니다. 첫 번째 주자가 바통을 넘겨주지 않으니 당연히 두 번째 주자인 간도 담즙을 만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결국 마지막 주자인 장까지 신호가 가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지어 몸에 좋다고 드시는 그 샐러드조차도 위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멈춰버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멈춰버린 이어 달리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끊어진 첫 번째 신호를 다시 켜줘야 합니다. 이어 달리기의 첫 번째 주자인 위가 힘차게 위산을 뿜어내도록 출발하고 신호총을 쏴줘야 합니다. 그 출발 신호총 역할을 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바로 좋은 지방입니다. 제대로 된 깨끗한 지방이 위에 딱 들어와야 위가 깜짝 놀라서 드디어 일거리가 생겼다 하고 위산을 뿜어내고 그 신호로 간이 담즙을 쏟아내고 장이 비로소 다시 힘차게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버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버터는 이 멈춰있던 소화 과정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 신호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유 의사 양반 나는 집에 버터 같은 거 안 사놓는데 어쩌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버터 가지가 없으시다면 어르신들 집에 흔히 있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끗한 지방으로 멈춰있던 신호를 다시 켜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버터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기름들은 그저 출발 신호만 주지만 버터는 마지막 주자인 장에게 직접 힘내라 하고 특별한 영양식을 먹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버터에는 부치르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요? 부치르산, 그냥 장에 좋은 밥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장을 튼튼하게 지키는 장세포들이 직접 밥처럼 먹고 힘을 내는 특급 연료입니다. 우리가 밥심으로 일하듯이 장세포들은 이 부치르산을 먹어야 힘을 냅니다. 이 부치르산이 장에 쫙 공급되면 장세포들이 힘을 얻어서 튼튼해지고 그동안 쌓여있던 묵은 숙변들을 밖으로 밀어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이 튼튼해지니 우리가 먹는 유산균 같은 좋은 균들도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버터 한 조각을 드시고 정말 신기하게 바로 화장실을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발 신호도 주고 마지막 주자인 장에게 직접 밥까지 먹여서 힘을 내게 하니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제 버터가 변비에 좋다고 들었으니 버터를 구해야겠죠. 우리 다시 청춘 가족분들이 마트에 가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버터가 있는 곳에 갔더니 모양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죠.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되는 가짜 버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짜 약이 되는 버터와 독이 되는 버터를 구별하는 법을 딱 짚어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은 마가린이나 가공버터라고 적힌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버터가 아니라 식물성 기름을 억지로 굳히고 버터 맛을 내는 색소나 향을 섞은 겁니다. 이런 가짜 버터는 우리 장을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장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변비를 고치려다 장염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진짜 버터는 어떻게 찾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을 딱 뒤집어서 뒷면에 성분표를 보십시오. 진짜 좋은 버터는 성분표가 아주 깨끗합니다.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유크림, 즉 우유로 만든 크림과 소금,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성분표에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이름들, 유화제니 착향료니 하는 것들이 길게 적혀 있다면 그냥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소가 옥수수 사료가 아니라
건강한 풀을 먹고 자랐다고 하는 목초 버터를 고르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버터라는 겁니다. 이름이 생소하시죠? 이건 그 좋은 목초 버터를 한 번 더 정제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소화하기 힘든 유당이나 카제인 같은 성분을 싹 제거한 아주 순수한 버터의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까 제가 장의 특급 연료라고 말씀드린 그 부치르산 성분이 이 기버터에 훨씬 더 많이 아주 농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이 기버터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자, 이제 영상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버터와 사과 식초 중 버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출발 신호도 쏘고 장에 특급 연료도 넣어준다는 거 잘 아셨지요? 그럼 다음으로 사과 식초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니, 의사 양반, 버터까지는 어떻게 알겠다 쳐도 식초는 도대체 왜 먹으라는 건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버터가 멈춰버린 장을 위한 연료였다면 사과 식초는 멈춰버린 우리 소화 이어달리기의 첫 번째 주자를 깨우는 확성기와도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몸의 소화가 위와 간 그리고 장으로 이어지는 이어달리기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 이어달리기의 첫 번째 주자인 위가 늙고 지쳐서 출발 신호를 들어도 힘차게 뛰어나가질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아이고 속이 쓰려서 하시면서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제 진료 경험상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위가 힘이 없어서 위산을 아주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위산이 부족하니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뱃속에 오래 머무르면서 부패하고 가스가 차고 그게 거꾸로 올라오면서 속이 쓰린 겁니다. 첫 번째 주자인 위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 두 번째 주자인 간에게 바통을 제대로 넘겨주질 못합니다. 당연히 담즙도 잘 안 나오고 결국 마지막 주자인 장까지 신호가 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때 사과 식초가 이 첫 번째 주자인 위를 향해 소리치는 확성기 역할을 해줍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이라는 것이 이 지쳐있는 위에게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일어나라, 산이 부족하다, 어서 위산을 더 만들어내라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사과 식초가 위를 한번 흔들어 깨워주면 위가 정신을 차리고 힘차게 위산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주자인 위가 힘을 냈으니 두 번째 주자인 간에게 바통이 잘 넘어가고 담즙이 콸콸 나오고 마지막 주자인 장까지 달려 하는 신호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 버터가 출발 신호를 쏘고 사과 식초가 첫 주자를 응원하니 이 둘의 조합은 그야말로 멈춰버린 소화 이어달리기를 다시 뛰게 만드는 환상의 짝꿍인 셈이지요. 자, 그럼 이제 마트에 가서 사과 식초를 고르셔야지요. 버터처럼 이것도 아무거나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약이 되는 식초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아주 맑고 투명하게 정제된 예쁜 식초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요리 맛을 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좋은 성분은 이미 다 걸러내고 심지어 주정, 즉 알코올을 넣어서 빨리 만든 식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사과 식초는 그렇게 예쁘지가 않습니다. 우선 병을 뒤집어 성분표를 보십시오. 자연 발효 또는 비정제라고 적혀 있는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병 밑바닥을 보십시오. 뭔가 먼지처럼 찌꺼기처럼 뿌옇게 가라앉아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게 바로 초모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효소와 유익균의 결정체입니다. 이 초모가 들어있는 식초라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산을 깨우는 확성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맑고 투명한 식초가 아니라 탁하고 초모가 들어있는 자연 발효 사과 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의사 양반, 나는 위가 너무 약해서 그 식초를 먹으면 속이 너무 아픈데 어쩌나. 또는
우리 동네 마트에는 그런 초무식초를 안 파는데 어떡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다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사과 식초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시거나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레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몬즙을 한 스푼 넣으시는 겁니다. 이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과 비슷한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초모가 주는 유익한 효과까지는 없겠지만 멈춰있는 위에게 일어나라 하고 산성 신호를 보내는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초모가 살아있는 사과 식초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신선한 레몬즙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약이 되는 좋은 버터도 골랐고 왜 사과 식초를 먹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다시 청춘 가족분들의 뱃속을 편안하게 해드릴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 이건 꼭 종이에 적어두셨다가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수십 년간 지독한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들께 알려드리고 가장 큰 효과를 본 저만의 비법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드실 겁니다.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물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됩니다. 입천장 되지 않게 마시기 좋을 정도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여기에 아까 제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린 기버터를 밥숟가락 말고 차 마시는 티스푼으로 하나를 떠서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재료, 초모가 살아있는 사과 식초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티스푼으로 하나를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 박소담의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깨끗한 소금입니다. 천일염이나 좋은 소금을 정말 한 꼬집 손가락으로 살짝 집어서 넣어주세요. 아니, 의사가 짜게 먹지 말라더니 웬 소금이냐고요? 이 소금 한 꼬집이 우리 몸의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고 또 물과 기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따뜻한 물 200에 기버터 한 티스푼, 사과 식초 한 티스푼, 그리고 소금 한 꼬집, 이걸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음미하듯이 마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기버터가 없으시면 깨끗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쓰셔도 좋습니다. 또 사과 식초가 너무 속이 아리거나 구하기 힘드시면 레몬즙 한 티스푼으로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버터와 사과 식초 조합이 우리 몸에 이어 달리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데 가장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쯤 되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고, 의사 양반, 나는 가뜩이나 속이 쓰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아침 빈속에 그신 식초를 먹으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아마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속쓰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산 부족의 가장 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속이 쓰린데 위산이 부족하다니. 제가 이어달리기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자인 위가 힘이 없어서 위산을 조금밖에 못 만들면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안 되고 몇 시간씩 머무르게 됩니다. 이 음식이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썩고 가스가 차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압력 때문에 위장 입구가 느슨해지면서 그 나쁜 가스와 위산이 조금이나마 거꾸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숨겨진 원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과 식초나 레몬즙 같은 산을 살짝 넣어줘서 위야 정신 차려 위산이 부족해 하고 신호를 주면 오히려 위가 제 기능을 찾아서 소화가 잘 되고 속쓰림이 멎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심한 위궤양이 있어서 피가 날 정도라면 조심해야겠지만 대부분의 만성 소화불량과 속쓰림은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의사 양반, 나는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아서 기름진 것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고 속이 부글거리는데 그런 내가 버터를 먹어도 괜찮은 거요? 아, 이 걱정도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지요. 이것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간이 담즙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담낭은 그 담즙을 모아두는 창고입니다. 수술로 담즙 창고가 없어진 것이지 담즙을 만드는 공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담즙은 우리 간에서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창고가 없으니 한꺼번에 많은 기름이 들어오면 저장해둔 담즙이 없어서 소화를 시키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적응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 티스푼을 다 드시지 마시고 훨씬 적은 양 티스푼의 반만큼만 시작해 보십시오. 아주 적은 양의 버터로 시작해서 우리 간에게 이제부터 기름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담즙을 준비해야겠다 하고 신호를 천천히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며칠간 괜찮다 싶으시면 양을 쌀 2톨만큼, 3톨만큼 이렇게 아주 천천히 늘려가시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사과, 식초와 소금물, 이 오히려 담즙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적응만 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 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은 정말 우리 다시 청춘 채널에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정말 진심 어린 구독자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비를 해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경청하시는 여러분의 자세야말로 100세까지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놀라운 다시 청춘을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을 지긋지긋한 변비를 고치기 위한 괴로운 숙제가 아니라 매일 아침 내 몸을 깨우는 즐겁고 편안한 습관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왜 우리 장이 멈췄는지 그 진짜 이유, 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버터의 비밀, 그리고 위산을 깨우는 사과 식초의 놀라운 힘과 이 모든 것을 합친 황금 레시피까지 이 원리와 방법만 제대로 지키셔도 비싼 변비약이나 복잡한 병원 검사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뱃속을 편안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 버터 사과 식초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눈앞의 변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그 한 잔은 오늘 하루도 내 몸속 위, 간, 장들아 힘내서 일하자 하고 스스로를 응원하는 약속의 시간입니다. 또한 나는 70, 80이 넘어서도 내 힘으로 시원하게 비워낼 것이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소중한 치유의 의식과도 같습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과 꾸준함,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우리 다시 청춘 가족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 71살인 저도 40년간 환자분들의 장을 봐온 저도 매일 아침 이 방법으로 제 장을 깨우며 실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다시 청춘은 바로 오늘 아침 이 따뜻한 버터 식초물 한 잔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좋은 기버터 사기, 초무식초 사기, 아니면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하기 중 하나만 골라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직접 해보시고 정말 뱃속이 가벼워졌다, 시원하게 해결했다 는 여러분의 기적 같은 경험담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 화장실 가는 걸 너무 힘들어 한다며 걱정하시는 배우자, 사랑하는 친구분들에게 이거 꼭 한번 같이 보자 하며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다 함께 속 편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해지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댓글로 보고 싶은 다음 영상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담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